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HLB 하한가 같습니다. 점 하한가 같고요.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FDA 승인이 불발이 났다. 그 내용입니다. 일단 문제점 볼게요. 자,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진양권 회장님의 대처가 조금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무조건 된다는 식의 내용을 여기 HLB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게재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여기 3월 26일 날 파이널 리뷰가 완료됐다. 이 내용이 있고요. 실제 이 내용이 16년간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저희 HLB의 첫 번째 항암 신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맙의 감암 분야 NDA 진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 굳이 뭐 다른 데서 다루고 있는 뭐 FDA 관련된 내용, 뭐 CRL이 나왔다, 여기서 뭐 보완을 하면 된다, 6개월 뒤에 뭐 6개월 안에 뭘 하겠다, 이런 내용보다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하한가 잔량이 100만 주가 넘다. 종가 기준에서요. 장중에는 2200만 주, 2300만 주까지 올라가던데 그렇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일단 제가 매매한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HLB를 어떻게 매매를 해왔냐면, 이거는 제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1월달, 그쵸? 24년 1월달부터 매매를 해왔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를 보면 31% 수익이에요. 실제. 자, 내용 보시면 1월 22일 날 46,800원, 48,700원에 매수를 한 내용이 31% 수익을 내고, 그쵸? 저기 정확하게 1월 29일 날 매도가 됐고요. 그 다음 구간에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 구간에 내가 매수한 결과 어떻습니까? 18%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리면 다 나옵니다. 여기 18%,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이 13%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내용 보시면요. 정확히 확인하고 매수. 제가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매수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B가 찍혀 있죠.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도를 한 결과 며칠 더 떨어지고 하한가를 갔는데, 이래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많이 참담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월요일 날 하한가가 풀릴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아무리 뭐 하한가 잔량이 2천만 주예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월요일 날은 하한가가 풀릴 거예요. 물론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진양권 회장의 대처예요. 정말 전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을 한 게, 16년 동안 항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달려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죠. 리보세라니뿐만 아니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 두 가지에, 이걸 가지고 FDA 승인 절차를 밟아왔고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리보세라님은 문제 없다, 캄렐리주맙이 문제다, 항서제약 쪽에서 이거는 뭐 할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핑계나 변명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쪽 분야를 과연 몰랐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진양권 회장의 지분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장기간 적자를 봐왔고, 이 적자를 봐온 과정에서 지분에 대한 희석이 몇 번씩 있어 왔을 텐데, 구간에서도, 그쵸? 자금을 계속 밀어 넣으면서 여기까지 일을 진행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막 16년 동안 이렇게 적자를 봐오면서 꾸준하게 이 내용을 진행시켜 왔는데, 과연 이거를 판단을 하지 못,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데 한 가지 내용,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다. 오늘 정말 스트레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그래야 다음에는 이런 일, 그렇죠? 그리고 HLB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엄청난 변동성이 터질 겁니다. 만약에 하한가를 또 간다면 화요일 날 엄청난 변동성이 터질 거예요. 보통 두 방에서 두 방 반 정도 월요일 날 가면 하한가 딱 떨어질 텐데, 떨어지면 두 방 때리고요. 월요일 날 안 풀리면 화요일 날 풀립니다. 화요일 날은 무조건 풀린다고 보시면 한 두 방 반 정도 갈 텐데, 최대입니다. 최대. 이런 정도로 갔을 때 내가 이쪽 구간에 혹시라도 물려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린 거고, HLB로 저는 이렇게 거래를 해왔다. 이 내용을 기준해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HLB 관련해서 뭐 불확실성한 무언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확실한 내용만을 전달을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HLB가 하한가에 풀렸을 때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종목군들 저는 가격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강세 종목군에 있는 종목만을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가 강한 구간에 있었을 때도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말고도 다른 강세 종목군들, 그쵸? 신고가 종목군들을 제가 꾸준하게 공략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폴라리스 오피스 시장이 1.76%, 코스닥이 1.76% 빠지는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상승 마감이 됐고요. 여기서 뭐 캠트로닉스나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그쵸? 오늘은 빠졌는데 어저께도 그쵸? 한 22%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었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강한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공략을 한 결과 그쵸?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 즉 분산 투자를 하면서 HLB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기다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될 거고요. 소통방은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전체적인 강세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LB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볼게요. 한가 같다. 그쵸? 근데 고가를 낮춰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저는 FDA에 대한 그 내용을 승인이 될 거라고 저는 사실상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행동은 떨어지는 걸 보고 매도를 한 거예요. 이 매도한 구간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내용은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데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면 앞으로 안 좋을 내용이 있나? 의심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떨어지면 자, 진양곤 회장 말을 그대로 빌려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6개월 안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캄렐리주맘 그런데 오늘 항서제약의 주가는 HLB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대응이 나갈 거고 디테일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 진양곤 회장의 그 HLB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는 게 낫고 이걸 가지고 해석한다고 한들 다른 건 없어요. 이미 하한가를 갔고요. 하한가를 갔다는 건 세력들의 뭔가 농간이 있었다는 거고 세력들의 농간을 내가 잡아내기 위해선 21선거의 이격도, 61선거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지금 정배열 구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61선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2평이 62평을 하회하게 될 거고요. 일주일 안에 벌어질 일입니다. 하회했을 경우에는 61평이 아니라 21평을 기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으로는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와서 실제 타점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강세 종목군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제가 다 가이드를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HLB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거. HLB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 하한가가 풀릴 때 어떻게 대응하고 다음 종목군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내용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